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 못한 얼굴들이에요. 예, 이제 왜냐면 이제 연속으로 한 거의 뭐 아침 8시, 아니 10시 반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지금 몇 시죠? 5시까지 공부를 하셨어요. 대단하네요. 뭐 한 6시간 가까이를 공부를 하셨어요. 예, 아주 대단하십니다. 어떤 때는 제가 한참 빠져서 할 때는요, 뭐 하루에 뭐 12시간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그런 걸 하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예, 그렇다는 거죠. 재밌으면 그렇게까지 간다는. 일단 이제 오늘 이제 할 내용은요, 8번째 강의인데 336페이지, 5번에 336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평충합 신살로 보는 운세 변화라는 게 있어요. 근데 평은 조금 이제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평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형이라는 것은 거기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제 신살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형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이 형살이 보면은 종류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삼형, 그 다음에 상형, 자형 이렇게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형은 축술미와 인사신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삼형이 있고요. 이 두 삼형이 지지가 각각 두 개만 있으면 육형. 그 다음에 일반 이론에서는 이제 뭐 축술미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걸 잘 보시면 축술미나 인사신이라는 글자의 에너지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축술미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고집이 센 거로 보이죠. 그러니까 토기가 강하고 음토도 강하고 양토도 강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희한하게 보면 진토가 존재를 하게 되면 이게 형성이 안 돼요. 진토가 왜 존재를 하게 되면 형성이 안 되느냐? 술토가 중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술토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술토가 있는 가운데에 축토와 미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살이 삼형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사신도 마찬가지죠. 인사신도 가운데에 있는 사화가 이제 메인이 되는 개념이기도 한데, 이게 인사신 모두가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처럼 역마의 에너지가 강하고 활동적인 에너지입니다. 그게 너무 강하게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옛날 말로 나대는 거고, 그 다음에 축술미는 똥꼬집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삼형은 상형, 두 번째로 상형은 자묘라고 되어 있는 글자가 있는 경우인데 물의지형이라고 합니다. 혹시 자수와 묘목 있는 분 계세요? 자수와 묘목 없죠? 예. 축술미 있는 분, 축술미 없죠? 인사신 있는 분, 그분도 없어요. 예, 거의 해당 안 하네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묘라는 글자가 있으면 물의지형이라고 해서 성격이 포악하대요. 그리고 그냥 굉장히 소위 말해서 이제 막 생활하는 사람, 막가파식 생활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의미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수는 생각을 깊게 하고 넓게 펼치는 에너지와 묘목은 그걸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바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럼 옛날에는 생각한 걸 바로 행동하면 돼야 안 돼요? 조선시대 때 안 되죠. 조금 이제 눈치도 봐야 되고 주변 환경도 봐야 되고, 그때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지금은 동방예의지국이 아니지만 지금은 동방물의지국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의를 차리는 시대 때 생각한 걸 바로바로 말하거나 바로바로 행동하거나 바로바로 반응을 하게 되면 무례한 거로 보이겠죠.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되고, 자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형은 같은 것이 나란히 있어 스스로 형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병존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거기서 진진, 오오, 유유, 해해. 그러니까 보세요. 진진이라는 것은 진토가 두 개예요. 교만함이 플러스 또 교만함이에요. 그러니까 뭐 뻔하죠. 그 다음에 오오는 감정 폭발을 또 감정 폭발을 한대요. 유유는 자기가 고집 부리고 결정한 것을 또 고집 부리는 거예요. 해해는 자기 생각을 또 한다는 얘기예요. 또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다양하고 깊고, 그 다음에 너무
자기 결정이 이렇게 강하고 이러면 옛날에는 스스로 뭐예요? 자기를 안 좋은 지경에 이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고집통을 부리기 때문에 자기 에너지대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게 형살이라는 것은 형을 집행한다. 무슨 형 하잖아요. 감옥살이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구속형 이러잖아요. 그렇다 그런 형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를 옥죄고 뭔가에 그 구속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형살이라는 얘기는 자기를 어딘가에 가둬서 그렇게 환경과 처지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서 본인이 뭐예요? 갇힌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운에서 만약에 이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상형이든 자연이 들어오면 이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작동을 하죠. 그러나 어떤 면으로 봐야 되냐면 현상적으로 바라보시지 말고 뭐로 바라봐요? 심리적으로. 예, 심리적으로 그런 에너지가 강하게 들어온다. 그럼 제가 이제 유금이 하나 있다 쳐요. 그러면 유금의 대운이나 유금의 세운이나 또는 유금의 뭐 월이라든지 유금의 날이라든지 이럴 때 그 유금이 더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강해짐에 따라서 심리가 작동을 하고 그 심리 때문에 자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을 또 치죠.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보면은 민감한 날이 있죠. 예, 민감한 날에 본인이 이제 작동을 하는 겁니다. 뭐 민감하게 작동하는 날이 요즘에 언제예요? 예, 우리 그 직장인들이 민감하게 작동하는 날. 응? 예? 월요일? 월요병의 월요일?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예. 예. 그 다음에 불금? 예. 금요일? 또 월급 들어오는 날. 예? 돈 빠져나가는 날.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때 민감하게 반응하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엔 어떤 현상이 심리에 작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심리가 거기에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더 세게 작동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충으로 오느냐, 옥죄는 극으로 오느냐, 또는 생을 하느냐 등등등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각도에서 바라봐야 된다. 예,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이제 상형은 뭐 어떻다 내용이 이렇게 있고요. 넘기셔서 상형은 어떤 영향이 온다. 자형은 어떻게 영향을 온다 하는데 이걸 쓰신 분이 왜 이 내용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다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써놨어요. 예, 그런데 의미가 없다 있다를 떠나서 저희가 배우신 대로 보면 그 해당하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 변화의 에너지를 이해하시면 된다. 예, 그 정도에서 이해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감옥에 쳐넣는 게 아니라 예, 그게 조금 돌출되게 그 심리가 나온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 다음에 충이 있어요. 충에 의해서 청간충이 일어날 때와 또는 지지충이 일어날 때가 있죠. 예전에 충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대두된 적이 있는데, 자, 청간충에는 첫 번째 갑경충은 어떤 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갑경충? 네? 천간충이에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지적하려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행동과 결정의 대립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거라든지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하는 기질, 이걸 말합니다. 자, 간무충은 뭘까요? 간무충은? 간무충은 우리 표면적으로 오행을 알면 알잖아요. 간목은 행동하려고 하는 거고 무토는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 행동 때문에 관계를 뭐 한다는 거예요? 깬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을신충은 뭐에 해당돼요? 을신충은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 그러니까 효율을 높이려는 마음과 완벽하게 결정하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섬세한 결정이 하는 신금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을신충, 다시 말하면 지지로 말하면 묘유충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자적 사고가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을신충은.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을기충은 뭘까요? 을기충? 자기가 너무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기토를 충하는 거죠. 관계를 어떻게 해요? 깊은 관계로 이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을기충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이익 때문에 주변인들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은 관계하면 돈 빌려줘야 될 것 같고, 깊은 관계가 되면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깊은 관계가 되면 내가 뭔가 책임져야 될 것 같으니까 안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을기충. 자, 병임충은 뭘까요? 예, 여기 병임충 있는 분 있죠? 예, 병임충 뭐예요? 뭐예요? 사회충하고 똑같은 거예요. 뭔가 몰입하는 거예요. 뭔가에 신경이 쓰이면 계속 파고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한 자기 감정이 나오는 마음과 굉장히 다양한 생각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몰입이 되죠.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감정이 이입되니 얼마나 몰입이 되겠어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회충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살짝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병경충이 있어요. 병화와 경금이 충하는 건 뭐예요? 병화는 아까 말하는 감정이 표현적인 거와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결정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 감정들이 뭔가를 결정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병경충은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방향이 틀리긴 합니다. 경금일간에서 병경충과 병화일간에서 경금충은 살짝 달라요, 방향은.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일단 그런 의미다. 아시겠죠? 병경충은. 자, 그러면 정계충은 뭘까요? 남의 감정을 받아들이는과 생각을 깊게 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궁금증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그러니까 좌우충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게 많아지는 충이에요. 그래서 정계충이 있는 사람들은 은근히 의심도 많고요. 은근히 궁금증도 많습니다. 가만 보니까 책이 없네. 예? 저는 없어요. 뒤로 가시든지 앞으로 가시든지 책을 같이 보셔요. 예. 그래도 기록이 아니 그래도 이렇게 또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앞에 있는 선생님이 왕인데. 책이 읽다가 예, 빨리 저기 빨리 오세요. 예, 오세요. 아니면은 저기 책장에 책이 한 권 있으니까 누가 한 분이 갖다 주세요. 예, 5권. 그래서 정계충은 그런 의미다. 예, 그 다음에 정신충이 있어요. 정신충은 내가 마음을 받아들이는 힘과 신금, 즉 섬세한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흡수한다는 것은 저 사람의 의도를 흡수해서 저 사람의 감정을 흡수해서 내가 섬세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걸까요? 안 보는 걸까요? 눈치를 보는 마음이죠. 어떤 부분에 결정에 대한 눈치를 보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결정에 대한 눈치를 본다는 의미는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의 마음에 합당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돋보이려고, 내가 잘나 보이려고, 내가 완벽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임충이 있어요. 무임충은 뭐예요? 관계를 적극적으로 하는 힘과 생각이 많은 힘이 같이 충을 해요.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너무 지나친 생각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넓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을 내가 만나면 과연 이런 거 있잖아요. 과연 내가 유익이 될까? 좋은 이렇게 관계가 될까 하는 지나친 다양한 관계,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렇게 펼쳐지지 넓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충이 있어요. 기계충이 뭘까요? 네? 자, 깊게 관계를 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관계를 깊게 생각하는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깊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늘 그 관계를 염두에 두고 살아요. 그러면 이 기계충이 있는 사람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작스럽게 누가 찾아오는 걸 싫어해요. 왜? 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관계를 늘 염두에 두니까 내가 준비도 안 돼 있고 화장도 안 돼 있고 옷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와봐.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관계를 깊이 생각하고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인데 누군가 갑자기 준비도 안 했는데 그냥 들이닥치면 좋을 리가 없다는 얘기죠. 자, 기계충 있는 분 있죠? 기계충 있는 분, 접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 갑자기 찾아오는 거 되게 싫어해요, 제가. 네. 누군가 갑자기 들이대는 거, 갑자기 연락 오고, 갑자기 전화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남들은 갑자기 전화 툭툭 받는데 전 안 받아버려요. 네. 자, 그럼 다 했나요? 기계충까지. 자, 여기에서 청간충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지축은 뭐예요? 한 겁니다. 한 거예요. 생각하는 거와 한 거는 틀리죠. 네. 자,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을 해요. 짜장면 먹고 싶은 마음과 짜장면을 먹은 거는 틀리다. 네? 짜장면을 먹고 싶음이 많으면 짜장면을 먹겠죠. 네. 그러나 안 먹을 수도 있죠. 네. 상황이 허락이 돼야 하는데. 그런데 이 청간충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하고자 하는 마음.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청간충이 하나라도 있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예, 그거에 부합되게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예, 공감이 됩니까? 예? 예, 공감이 되긴 하죠. 조금. 자, 그래서 물론 이건 충에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합과 충이 동시에 있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충이 더 심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개수 하나인데 기토가 두 개라든지 이런 사람은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충은 하나일 경우에 100%인데 두 개면 몇 퍼센트예요? 200%로 나타나요. 200%. 제가 기토가 두 개의 개수 하나예요? 그럼 어때요? 관계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관계를 맺는 사람인데 개수가 떡하니 충을 일으켜요. 생각도 많다는 얘기죠. 관계에 대한 생각.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전화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문자하는 것도 싫은데. 예, 제가 좀 많이 변했어요, 사실. 옛날에 되게 그거 가려냈습니다. 누군가가 막 찾아오고 문자하고 그냥 예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예의 없다고.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죄송한데 전화 통화 가능합니까? 문자 사전에 보내고 그 다음에 네 가능합니다 하면 통화하고 요게 저의 컨셉이거든요. 근데 그걸 건너뛰고 전화해봐. 기분 나쁘죠. 그런데 저는 항상 또 그냥 전화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한테 전화 통화 가능합니까? 그리고 전화하고도 뭐라고 해요? 통화 가능하세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는 사람 많죠. 그냥 들이대죠. 네, 찔릴 거야. 갑술일 줄 많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냥 들이대잖아요. 뭘 안 그래요. 내가 저기 몇 번 당했는데. 왜 이렇게 옆에서 그렇게 재밌게 웃으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지지충. 지지충은 우리 여기 보면은 340페이지에 보시면 지지상충도를 보면 마주보는 것들이 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왜 제일 먼저 나오는 충이? 예? 좌우충이에요? 묘유충이에요? 묘유충이 제일 셉니다. 지지충 중에. 묘유충이 엄청 셉니다. 왜 세느냐면 이거는요 극렬해요. 상당히 극렬해요. 그리고 굉장히 완벽주의자적 기질과 그 뭔가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늘 그 속에 도사립니다. 완벽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고 뭔가를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려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묘유충이 있는 사람들을 악기 배우고도요 한 번도 단상에 올라가서 솔로를 못해요. 악기를 잘 부는데도 불구하고. 왜?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오히려 못해요. 예, 제가 그래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서서 강의하는 거는요 대단한 일이에요. 예, 되게 힘든 사람입니다. 예, 자신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늘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카메라까지 들이대면요 더 부담스러워요. 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묘라는 것은 나의 행동을 알아줘. 또는 유금이라는 나의 결정을 알아줘의 충돌이잖아요. 나의 결정과 나의 행동이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서로 눈치 본다는 거예요. 나의 결정도 눈치 보고 나의 행동도 눈치 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나의 행동이나 나의 결정을 하려고 하는 기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녹아나요? 간과 폐가 녹아나요. 네. 네? 우리가 긴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폐가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수비 가빠지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이 충동질을 하면서 극도로 피곤해집니다.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하면 할수록 극도로 피곤해지고요. 두세 배로 에너지를 써요. 그런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묘유충 있는 분은 묘유충 있는 분 한 분 계시네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저분은.
왜냐면 끄트머리에서 끄트머리까지 있거든요. 예. 그래도 예, 그래도 좀 있어요. 아유 심해 달에 그 달에 오면 저는 바짝 붙어 있습니다. 예, 바짝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힘듭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 그 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지금도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주차할 때 좌우 선이 안 맞으면 열받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차가 줄을 밟아놨다 열받아 합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 줄을 밟고 가는 애들 있죠? 보면 가서 때려주고 싶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예. 질서 안 지키면 막 화가 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버릇이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식당 가면 막 반찬 얹어주잖아요. 네. 지금은 좀 덜해졌는데 그 반찬을 줄을 맞춥니다. 그리고 젓가락 막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젓가락도 줄을 맞춥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하더라고요. 예. 위유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예, 왜 그 줄을 맞춰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삐뚤어지면요. 막 못 사는 거예요. 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와이셔츠 지금 꾹깃꾹깃한데요. 그냥 풀 먹여가지고 그냥 바짝 다려서 칼석에 한 번 입은 거 두 번 안 입습니다. 양말, 팬티, 뭐 속옷 다 다려 입었습니다. 누가 속옷을 다려요? 그렇죠? 하루에 손 씻는 거요? 20번, 30번씩 손 씻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침 샤워, 점심 샤워, 저녁 샤워, 자기 전 샤워. 예, 그런 정도로 강박관념에 시달릴 때가 있었어요. 예. 아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난 그때 심각했어. 예, 스트레스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제일 심했던 시기가 군대거든요. 군대 시절인데. 그러니까 이게 위생에 철저하지 못한 애가 옆에 있으면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냄새에 민감하고 예,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좌우충이 있죠? 좌우충은 묘유충이 버금갈 만한 힘을 가졌다라고 해요. 예. 자수라는 게 뭐예요? 생각을 깊고 넓게 하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오화는 감정을 받아들여서 표현하는 마음이죠. 감정과 이성과의 충돌이죠. 어떻게 보면 감성과 이성과의 충돌이다 보니까 수와 상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뭐예요? 심장 벌렁벌렁, 예? 간이 타들어가고, 예? 오금이 저리고 이런 어떠한 강박관념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자수에 상징하는 장부가 뭐예요? 예? 신장이죠. 그 다음에 오화에 상징하는 장부가 뭐예요? 예, 그러니까 심장의 압박과 신장의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신장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 머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예요? 생각이 많아지게 만드는 거고요. 심장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왜 소음군화라는 말을 썼냐면 소음군화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소음, 군화 할 때 군화라는 건 군신의 불이에요. 그러면 임금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예, 임금이 열받았을 때의 마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어떤 근심을 해요? 온갖 근심을 합니다. 온갖 근심. 그러면 온갖 근심을 하다 보니까 온갖 것을 다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좌우충 있는 사람들은요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좌우충이 있는 사람의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드릴게요. 제가 그런 사람을 직원으로 둔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장입니다. 직원이에요. 그러면 사장이 야 내가 바깥에 나갔다 올게. 그러면 네 다녀오세요 직원을 해야죠. 근데 뒤에 말이 한마디 더 나옵니다. 어디 가세요? 그 다음에 어디 갈 거야? 그럼 또 한마디 나옵니다. 심한 경우 뭐라 그래요? 누구 만나세요? 뭐 때문에 만나세요까지 나갑니다. 내가 보고해야 되는 사람인지 걔가 보고해야 되는 사람인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 갔다 돌아왔잖아요? 그럼 뭐예요? 네,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끝나야 되잖아요. 내가 사장인데 뭐라고요? 어떻게 되셨어요? 네, 어떻게 만나셨고 무슨 일 있으셨어요? 결과는 어떠냐? 왜 그래 도대체? 그게 좌우충이에요. 네. 그래서 좌우충이라는 게 쓸데없는 간섭과 쓸데없는 어떤 그런 뭐라 그래요? 이게 그 관심사로 인해서 스스로를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스스로.
예. 아까 말했죠? 뭐하고 같다고? 정계충하고 비슷하다고. 예. 정계충. 자, 그 다음에 충이 뭐냐면 인신충이죠? 자, 인신충이 자, 올해 병신년이에요. 그러면 병화와 충돌을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병화와 경금일간, 경금이 있는 사람과 또 임수가 충을 하죠. 네. 그러면 방향성이 다르죠. 네. 예, 그걸 잘 보셔요. 그러면 올해 임수 입장에선 병화가 뭐냐 이거죠. 내가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임수 입장에서는. 돈에 대한 강박관념,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게 생기는 거고, 경금 입장에서는 뭐예요? 관이 작동하는 거죠. 관이 작동하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고 또 감정적으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고 이런 거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좋게 말하면 그런 건데, 임수 입장에서 병화는 감정적으로 돈을 쓸 수 있다는 얘기고 충동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경금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뭔가를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정 내리고. 예, 그런 현상이 전반부에 일어나고, 자, 지금 말하는 인신충의 신금이 충돌하는 건 뭐예요? 인목이죠. 네. 예, 그러면 인목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신금에 의해서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 인목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를 행동하는 거죠. 네. 행동하는 게 뭐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제압을 당하는 구조죠. 그러면 어떠한 결정에 의해서 내 행동이 다르게 변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이 인목이 각자 틀리죠. 여기에 두 분이 계신 이민일주인 분들은 식상으로 작동하는 거죠. 그러면 내 말이, 내 자식이, 내 먹고 사는 문제가, 또는 내 의식주가 어떠한 결정이나, 임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인성. 그쵸? 인성의 문서에 의해서 내 행동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성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정보를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또는 문서를 받아들인 것 때문에 나의 뭐가 바뀐다? 행동이 바뀌는데 어떤 행동? 식상의 행동이 바뀐다는 거죠. 예, 식상, 연구, 궁리, 몰입 이런 것들이 전환이 되고, 또는 자식이 대한 것이 전환이 되고, 또는 의식주가 전환이 되고, 또 개인 능력이 전환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요, 뭐 이렇게 깊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는 것을 서머리를 하시고 이건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인신충이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적질이에요. 지적질. 예, 갑경충하고 부합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질을 할 수 있다. 뭐에 대한 지적질? 행동에 대한 지적질, 또는 결정에 대한 지적질을 할 수 있다. 너 그게 맞는 결정이야? 하고 한마디 할 수 있고, 너 그거 행동한 게 맞아? 하고 지적질을 할 수 있다. 예, 그런 지적질이 좋은 건 아니죠. 예, 잘 새겨 들으세요. 그러면 인목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인목. 예, 인목이 하나라도 있는 분.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뭇 관리를 해야죠. 특히 월지, 일지, 시지의 순서대로 영향력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잘 고민하세요. 그 다음에 이 두 분들은 생각과 마음의 충이잖아요. 예, 생각과 마음의 전환이 엄청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 자리 자체가.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요. 진술충이 있죠? 예, 사해충. 사해충은 아까 말한 대로 사해충은 뭐와 같다? 병화와 뭐의 충? 임수와의 충과 같다. 제가 설명했죠. 내가 감정 표현하는 거와 생각의 충이다라고 했죠. 내가 표현한 만큼 생각하고 생각한 만큼 표현하는 거죠. 예, 그리고 외적으로 다 도출되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게 반응이에요. 그래서 사회충이 있는 사람들은요, 입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너 맞지? 뭐 이런 말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집착적인 모습도 있고요. 예, 내가 속으로 집착해도 겉으로 튀어나오지 않으면 집착하는지 모르죠. 근데 겉으로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너 그런 거 아니야? 의심하고 계속. 그러면 상대방이 느낄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집착하는 거 보이죠? 예, 그래서 사회충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아까 인신충도 방향이 있듯이 사화가 바깥에서 들어왔는지
해수가 바깥에서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수가 있는 상태에서 사화가 대운이나 세운에 의해서 들어왔는지 또는 내가 사화가 있는 상태에서 해수가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틀려요. 만약에 사화가 있는 상태에서 해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생각이 들어온 거죠. 네. 근데 해수 입장에서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감정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충돌을 한다. 오케이? 예, 그래서 방향이 틀리다. 자, 그 다음에 진술충은 뭐냐면 우리 그 진토는 뭐 하는 거예요? 진토? 진토를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 고집. 어떤 고집? 행동의 고집이죠. 예. 그 다음에 수토는 결정의 고집이죠. 그러면 행동과 결정 뭐하고 비슷해요? 살짝 보세요. 어? 뭐하고 같아요? 네? 갑경충하고도 약간 느낌이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을신충하고도 느낌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를 기반으로 그 충을 해요? 무토라는 베이스를 깔고 충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관계지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관계지향적인 것에 친술충을 한다. 이게 뭐예요? 네? 관계를 완벽하게 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래서 관계를 끊는 거나 관계를 깨는 이 일에 굉장히 괴로움을 느낍니다. 네, 진술충이. 그래서 깨질까봐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깨질까봐. 네, 내가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하면 깨질까봐. 내가 이렇게 하면 깨질까봐. 그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진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수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요 오히려 덜해. 사람이 급격히 변하는 게 아니죠. 뭐냐면 늘 그래왔기 때문에 애들이 이해를 해. 쟤는 그러네. 근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진술충이 들어오거나 하면 변하죠. 예, 그럴 때 이제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 그래서 그런 진술충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있다. 예. 그리고 뒤에 가서 충미충은 예, 음충이죠. 예, 음충인데 기토, 즉 깊은 관계를 뭐 하는 거예요? 냉각시키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네? 어떤 것 때문에? 지장간을 보세요. 지장간. 축토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개신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응? 써드려요? 개, 신, 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미토에는 정, 을, 기. 그럼 뭐가 충이에요? 대본에 보이죠? 예? 정계충과 예?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을신충은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고 정계충은 궁금한 게 많은 거잖아요. 그럼 완벽하게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뭐? 사람 관계. 이해되세요? 예. 자,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 충의 특성과 유의점이 있는데요. 거기에 별표를 하나 걸어 놓으세요. 밑에 뭐냐? 충의 청간과 지지를 동시에 충할 때 가장 강한 변동이나 사건 사고가 있다. 이게 뭐냐면 청간 지지를 동시에, 그러니까 지지만 충하는 경우도 있고 청간만 충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자 기후일주예요. 예를 들어서 기후일주가 예를 들어서 을묘대운이 있다라고 하면 위아래로 충이 있죠. 이럴 때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응? 자, 위아래 충인 사람 있죠. 예를 들어 병신년이에요. 병신년인데 위아래 충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민일주죠. 예, 이민일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걸 조심해야 돼요? 예? 어떤 걸? 예? 어떤 걸? 감정에 의한 생각 확장. 예. 감정 열받아가지고 생각 확장하면 안 된다. 그 다음 밑에는 지적질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예? 뭔가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지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단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거는 충으로 얘기한 거지만 복음은 뭐냐 이거죠. 복음.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이 오면 무조건 힘든 것만이 아니에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이민일주, 올해가 이제 병신년이죠? 네. 병화와 신금이 또 하나 온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병호가 두 개예요. 감정이 폭발하고 그 다음에 결정이 오락가락한다라는 얘기죠. 예?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감정적으로 결정을 계속 바꿀 수 있다. 예. 이해되세요? 네. 그게 복음이에요. 이분의 복음, 병신일주의 복음작용은 뭐예요? 감정대로 계속 결정을 바꿀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저 무진일주 두 명 있죠. 예. 무토와 진토가 있어요. 또 하나 왔어. 이게 뭐예요? 무무 진진이죠? 네. 뭐예요? 교만의 교만, 돌아다니는 거에 돌아다니는 거. 예, 무진년이 오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예? 예, 잘난 척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예, 여기저기, 예, 잘난 척하면서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자기한테 들어오는 그 복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보시라는. 그런데 이 복음들은 다 양의 복음이에요. 양의 복음이에요. 그럼 음의 복음도 있죠. 네, 저같이 기후일주 같은 경우에는 음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기토 또 하나 오죠. 유금 또 하나 오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네? 기기 동네 도로 다니는 거고, 그다음에 유금 완벽을 더 추구하는 거죠. 그럼 자기 더 긁죠. 이게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양의 일간이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복음이 오면 바깥쪽으로 나타나요. 근데 음의 일간이 복음이 오면요 안쪽으로 나타납니다. 그냥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네. 아시겠죠? 그러면 음충이라는 것은 바깥쪽으로 힘는 거예요? 나가 힘는 거예요? 내가 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충은 바깥쪽으로 현상을 만들기 때문에 힘든 거고, 음충은 나를 갈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하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병신년이라는 것은 바깥에 나타나는 애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애예요? 그렇죠. 을미년은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제를 야기시켰지만 병신년은 바깥으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남들이 다 본다 이거예요. 병신일주랑 사시잖아요. 예, 힘드시겠어요. 예, 올해. 예. 미리 공부했으니까 잘 처신하세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는 분이 병신일주가 한 분 계세요.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 엊그젠가 만났는데 뭐라고 제가 조언을 했냐면, 감정적으로 이게 재성이잖아요. 병신일주 입장에서 재성. 감정적으로 지름식을 발동시키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미 했대. 이미 했대. 그래서 내가 에? 그랬어요. 감정적으로 뭔가를 결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미 했다는 거요. 아이고 늦었네 한 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합이 있습니다. 합이라는 것을 대운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합이라는 것은 뭐예요? 합화, 즉 변화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합화예요. 합화. 합화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인간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요게 머리를 두면 뒤집어지는 거죠. 예, 우리가 문화라고 하죠. 문화. 옛날에는 요게 점이 있었어요. 가슴에 새겨진 글이 사람을 거꾸로 뒤집을 정도로 바꿔놓는 게 문화예요. 이게 의미예요. 문화의 의미는. 근데 화가 합이 된 화예요. 그러면 그 집에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하나의 말을. 그러니까 하나의 목소리를 내도록 두 개의 에너지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도록 찰싹 붙어서 변화해서 뒤집어지게 바뀌었다 이거예요. 전혀 다르게. 예, 그게 합화예요. 예,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러면 청간합도 있고 지지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합이 있는데 그 합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 이 책에서 나오는 합의 작용이나 이런 것들은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제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들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방향성의 에너지가 흐름이 되느냐. 우리 이제 그 초급반에서도 배우지만 뭐 이제 오랜만에 한번 써볼게요. 갑, 을, 병, 정,
무. 자, 이렇게 합의되고 이렇게 합의되고 합의되죠? 예, 지금 춤까지는 다 이해하셨잖아요. 그러면 합이 이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이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나의 간목이라는 것을 뭐예요? 없애주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요게 들어오는 거는 뭐예요? 간목이라는 것이 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간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저기 민 선생님 계신데 민 선생님이 기토가 있어요. 그런데 간목 대운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왔다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게 식상인데 식상을 발휘하려다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추진하는 거죠. 궁리하고 계획해서 뭔가를 하려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면 돼야 돼요. 안 되는 거죠. 네. 제가 지금 대운이 갑인 대운이에요. 갑인. 근데 제가 기토일간이잖아요. 이거 관으로 작동하거든요. 뭔가를 추진하는 거예요. 뭔가를 세우고 내가 추진하고 뭔가를 벌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왔다가 뭐예요? 네, 가버려요.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갑인 대운에는 벌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합니다. 예. 예. 제 주머니에 돈도 차지 않습니다. 잘. 예. 돈 들어오면 벌릴까봐. 예. 그래서 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중정지합하고 있는 거죠. 인덕, 후덕, 덕망 이렇게 나눠주고 열심히 나눠줍니다. 예. 왜냐면 그거를 내가 주머니 차고서 뭔가를 하겠다 벌리 다 실패해요. 실패. 예. 실패할 가능성이 뭐에 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추진하는 거. 예. 추진하고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지키려고 하면 지킬수록 뭐야? 사라질 가능성이 높죠. 예. 지킬 마음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킬 마음. 예. 지킬 마음을 없앴어요. 그래서 그냥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저 교수님하고 저 국장님하고 몇 분이 컴플레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마구 퍼주면 안 된다. 응? 마구 퍼주면 문제가 생긴다. 아 이거 오픈돼가지고 예? 뭐 회장님이야 뭐 퍼주든 말든 상관없죠. 우리는 피해자 된다. 그래서 좀 그러세요? 그러면 나는 관여 안 할 테니까 저기 조정하세요 해서 몇 가지가 조정됐죠? 예, 그런 것처럼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마음을 왜냐면 내가 마음을 애를 쓰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토가 오느냐 간목이 오느냐의 차이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을경합금도 마찬가지죠. 을목이 경금이 오는 경우가 있고 경금이 을목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문재인이라는 분이 있죠. 예? 문재인 씨 아세요? 정치인? 네. 그분은 을의 일주라서 을목입니다. 그런데 경금대운이 왔어요. 그러니까 을목이 어떻게 해요? 날라갔죠. 사라졌죠. 그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원래는 자기 처세가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유들유들 슬쩍슬쩍 피해가고. 그런데 경금이 확 와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피하죠. 안 피하죠. 그러니까 명분을 찾아요. 근데 을경합금은 을입니다. 그 다음에 대의 명분이고요. 양심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과감하게 누구한테 넘기죠. 만약에 이렇게 쥐고 흔들지 않잖아요. 과감하게 만약에 을목이었으면요 아마 쥐고 흔들었을 거예요. 그냥 작년까지는 쥐고 흔들었지. 야 나가라 퇴진하라 사퇴하라 해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금대운 오자마자 뭐예요? 내려놓습니다. 네. 기가 막히죠? 네. 탁 내려놔요. 그 다음에 과감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뭐 김종인이라는 분을 모셔오죠. 예, 그것도 안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멀리 바깥에 있던 사람, 예, 얘를 모셔오죠. 그런 어떤 발상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금 입장에서는 을목은 뭐냐 이거죠. 이건 이익이에요.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유연성이에요. 그런데 그게 들어왔다 사라져요.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다가 에이 아닌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재성이라는 게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게 재성이잖아요. 경금 입장에서는. 그렇죠? 을목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관이죠. 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추진하는 마음, 또는 내가 자존심을 세우는 명예를 지향하는 마음인데 경금 입장에서는 이건 재성이기 때문에 돈입니다. 근데 돈이 들어오다가 재성이 들어오다 뭔가를 이익을 취하려다가 경금이라는 게 딱 버티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에이 그게 아니지 하고 버려버리는 겁니다. 예,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놔버립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에서 그 심리가 그렇게 작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병신합수 있죠. 병신합수. 예? 자, 병화 입장에서 신금은 뭐예요? 재성이에요. 재성인데 뭐로 변한대요? 예, 수로 변한대요. 그럼 병화 입장에서 뭐로 변해요? 예? 수로. 예, 관성으로 변하는 거죠. 관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신금이라고 하는 재성을 어디다 투자하는 거예요? 관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관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자 입장에서는요, 돈 벌어서 누구한테 준다? 남자한테 준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돈 벌어서 자식한테 주거나 돈 벌어서 회사에 투자하거나 돈 벌어서 일 벌리는 데 한다. 그런데 일 벌리는 데 어떤 일을? 수죠, 수. 예, 생각. 자기가 생각한 거. 기존에 생각한 거에. 예? 읽어내는 걸 그렇게 읽어낸다고요. 네. 이해되세요? 네. 예. 자, 그 다음에 정화와 임수. 정화는 뭐예요? 정화? 아, 이거 반대 얘기 안 했네. 예. 신금 입장에서 병화는 뭡니까? 관이죠. 예. 만약에 신금의 여자라고 하면 이게 관이에요. 관이 날아가고 뭐가 남은 거예요? 식상이 남아요. 그러면 남편이 날아가고 자식만 남은 거예요. 남편이 떠나고 자식만 남은 거예요. 예? 아니면 남편이 떠나고 먹고 사는 문제만 생기더라.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남자인 경우에는 틀리죠. 관이라는 게 날아갔죠. 그러면 뭐에서 날아간 거예요? 직장에서 잘리는 거죠. 잘리고 뭐만 남더라? 먹고 사는 문제만 남더라. 예? 생각만 많아지더라. 직장에서 잘려서. 예, 그런 내용으로. 자, 그 다음에 정화의 입장에서 임수는 뭡니까? 예? 관이죠. 네. 예, 남자입니다. 만약 여자이면 남자죠. 정임 한목 되면 인성이죠. 네. 성격 차이로 남자와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격 차이로 인성, 도장을 찍고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임수 입장에서 정화는 뭐예요? 재성이죠. 네. 뭐로? 돈이죠. 돈이 나한테 쓰여서 뭐로 남는 거예요? 네? 임수 입장 식상이죠. 돈을 나한테 너무 많이 써서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 입장에서는 정화가 오잖아요. 네? 뭐가 많이 생기겠어요? 낭비벽이 생깁니다. 네. 뻑하면 쓰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써요? 정화. 정화. 어? 정화. 희생적으로 쓰는 거죠. 아, 저 사람한테 주면 좋을 것 같아서 확 씁니다. 베풀어요. 막 베풀어요. 정임한 목이잖아요. 뭐로? 행동을 해요. 그냥. 예. 행동을 해버립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임수 입장에서 적응하고 오면요. 여기저기 퍼주는데 바빠요. 한번 자기들 점검해보세요. 임수님들. 반대로 정화 입장에서는 임수가 오면 남자 입장에서는 관에서 잘리는 거죠. 잘리고 뭐만 남아요? 인성만 남아요. 그러니까 인성이 뭐예요? 아? 도장이죠. 네. 뭐예요? 퇴직 사유서. 뭐 서류만 남는 거죠. 왜? 근데 인성이 남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궁극적으로 되냐면 서류 문제로 왜 회사에서 잘린다 이거예요. 도장 잘못 찍어서 관에서 떨어져 나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냥 인간적으로 얼마 전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검사님인가 그래요. 근데 그분이 누군가의 인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주는 바람에 잘렸죠. 그래서 고난을 좀 받으시고 그렇고 큰 것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적이 많아졌죠. 그래서 큰 것도 받은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도장 하나 찍어준 거죠.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고초를 좀 많이 당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정화예요. 예. 남자 입장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공감해주고 받아주길 잘하니까 그냥 도장 한번 찍어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무게합파예요. 무토 입장에서는 개수가 뭐예요? 재성입니다. 예. 그런데 화로 변한대요. 인성으로. 예. 뭐예요? 돈 많이 써서 뭘 받아요? 증서를 받네요. 그러니까 돈 쓰고 증서 받는 거는 뭐예요? 부동산을 산다든지 아니면 돈 쓰고 공부해서 졸업장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죠.
돈을 주고 증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무토 입장에서는. 예. 근데 개수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이게? 관이 되죠. 관과 합을 해서 뭐가 돼요? 예? 재성이 되죠. 돈 때문에 뭐예요? 예? 돈 때문에 관이 사라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직장적으로 보면은 돈을 받아먹고 직장에서 잘리는 거고, 여자 입장에서 뭐냐면 돈 때문에 남자랑 헤어지는 거예요. 남자랑 헤어져요. 개수 입장에서. 아시겠죠? 네. 여기 개수 여자분이 없잖아요. 예, 무토 여자분은 있죠. 예, 무토 입장에서는 뭐다? 돈이죠. 예, 개수 대운이랑 개수년에 뭐예요? 요게 합이 되면 뭐가 온다고요? 예? 예, 돈,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고, 뭐를 해서 뭔가를 해서 증을 받는 거예요. 뭔가를 투자하던, 뭐 주식에 투자하고 주식 증서를 받던, 뭐 했던 그렇게 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합에 의해서 변화치가 이렇게 되는 거가 이게 청간합이라면, 이거는 뭐예요? 청간합은 이거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그렇게 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짜장면 먹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하고자 하면 하죠. 네. 예, 그렇게 현실의 상황이 매치가 돼서 맞아 떨어지면 하는 거고, 안 맞아 떨어지면 못 하는 거고. 예, 그래서 맞아 떨어지면 한다 이거죠. 예, 하면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긍정적인 방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게 잘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지 합이 있죠? 합충. 예, 그거는 잠깐 휴식했다가 지지합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휴식하세요.